엔비디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은 사야 될까요? 아니면 갖고 있는 것도 팔아야 될까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판단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주식이 신나게 오른 이유,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그 기반이 되어주는 반도체, 특히 GPU, 시장이 활짝 열린 거죠. 어느 외국계 기업 CEO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처음 방송이 시작됐을 때 누가 돈을 벌었을까? 세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돈을 벌었을까? 방송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 컨텐츠에 출연하는 사람들. 비슷한 흐름이 이곳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현재 엔비디아 주식이 신나게 오른 이유에는 GTC 2024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그저 그런 회사인 시절 GPU를 선전하기 위해서 열었던 컨퍼런스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번 2024 행사에는 빅테크 기업의 거물급 인사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곳에 모였을까? 엔비디아 GPU를 사기 위해서죠.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자 우위에 선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시장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현재 상황만 본다면 엔비디아 독주처럼 보입니다. 왜 처럼이라고 말씀드리냐면 AI 관계된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라고 표현해도 좋고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점유율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독보적이에요. 인공지능 관련돼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게 되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물론 이 회사들에게 GPU를 공급하는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좋은 거죠. 방송 얘기 드렸었죠? 어느 정도 시장이 정착되고 나면 주도권은 바뀔 수 있어요. 인공지능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회사들의 행보입니다.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주도권을 뺏기고 싶어하는 기업은 아무데도 없어요. 엔비디아 반도체에만 의존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반도체를 만들거나 만들 준비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GTC 2024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왜일까요?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것을 본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같은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특성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 클라우드를 다양화시키려면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지면서 GTC 2024가 더욱 성대해진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장 점유율의 착시 효과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만들더라도 내수용인 겁니다. 수출용이 아닌 거예요. 구글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구글 클라우드에 사용한다면 시장 점유율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을 바라볼 때 단순히 시장 점유율만 갖고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테슬라가 분명히 반도체 만들었거든요. 시장 점유율에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의 고객사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네? 그러면 내가 고객사들의 역할까지 해버려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만들면서 자체적인 반도체를 만든 이유, 엑시노스를 만들었죠. 퀄컴에서 사서 쓰기도 하지만 자체적인 반도체가 있어야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자체적인 반도체를 갖고 있던 기업이 자체적인 서비스를 한 사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개념도를 하나 그려보았습니다. 하드웨어부터 잠깐 보게 되면요. 인텔이 CPU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인텔은 데스크탑 시장을 점령했고 지금도 대단한 기업입니다.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삼성전자는 세계 굴지의 기업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통신을 전담하는 프로세서들이 별도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통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GPU입니다. 처음에는 GPU가 이렇게 인공지능에 쓰일 줄은 몰랐죠. 말 그대로 그래픽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가 GPU하고 잘 궁합이 맞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GPU를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부른 것 뿐입니다.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M1 칩 같은 경우는 메모리와 그래픽 카드와 CPU를 하나의
담아버렸습니다. 퀄컴은 CPU와 NIC를 하나에 담았고요.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 반도체들은 GPU 기능에 메모리를 더욱더 확충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포터의 역할이 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서비스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에 맞춰서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서비스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반도체 설계가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사해지기 시작한 거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들기가 쉬워진 거예요.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을 분리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하드웨어 기업을 먼저 살펴보면 메모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만들어요.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들은 메모리를 못 만들까요? 메모리 반도체의 부가가치가 CPU나 GPU보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도체 회사군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컴퓨터 앞에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최대한 창출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같은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칩을 공급하는 AMD, 전통적 CPU 강자 인텔, GPU에서 인공지능 반도체로 넘어가며 최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기업이지만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는 구글, 본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아마존, M1, M2라는 자체적인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상품의 가치를 높여가는 애플, 자율주행을 위해서 자체 반도체를 만드는 테슬라, 아직 마이크로소프트는 만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 온 설계도로 반도체를 실제로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 사실은 공장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설계도로 가져왔기 때문에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일부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TSMC와 삼성이죠. 그리고 인텔도 이 대열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을 보시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보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라고 하죠.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통신을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인 거죠. 윈도우도 있죠. iOS도 있고요. 안드로이드도 있습니다. 그 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리눅스 또는 유닉스를 가지고 자체적인 변형을 좀 가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서비스에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드웨어를 본인 서비스에 최적화되게 사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하드웨어를 최적화된 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 운영체제도 직접 관리를 합니다. 수많은 컴퓨터들이,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에요. 엄청난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구글이 상대적으로 쉽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검색 시장 때부터 분산 시스템이라는 것을 설계해 봤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존도 쇼핑을 지원하면서 컴퓨터들을 엮어서 서비스를 할 때 생기는 수많은 문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용이했을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가기가 좋은 구조예요. 디자인만 하면 파운더리 기업들이 만들어 주거든요. 필요한 메모리는 삼성과 현대가 제공을 해줍니다. 엔비디아가 이만큼 성장했던 이유는 남들이 CPU와 AP에 집중할 때 GPU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특화된 반도체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 시장이 뜨면서 가장 닮아있는 GPU를 쓴 거예요. CPU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GPU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 기업들은 인공지능 전용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추고 있어요. 특화된 반도체로 성장했던 엔비디아에게 더 특화된 반도체로 넘어가야 된다는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승자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느 반도체 기업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다는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못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기업이 하드웨어로 넘어가기는 굉장히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얼마 전 볼티모어에서 대형 화물선이 다리를 들이받고 교각이 무너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선박에 전기가 나가면서 조정이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다리가 1970년대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화물선의 크기는 지금에 비해서 너무 귀엽습니다. 이러던 시절에 배가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 것이 땡기는 이유는 농경이 시작되기 전 수백만 년을 살아온 인류 DNA에는 단 것을 보면 충분히 먹어둬라 라는 명령체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드웨어는 잘 안 바뀌어요. 하지만 인류세를 만든 이유는 생각을 바꾸는 힘, 이게 강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에 공감을 하신다면 엔비디아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기업인지 더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시총순위 1위부터 14위 기업까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옆에 이 기업들이 어떤 쪽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C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 O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가 있는지, 다시 얘기해서 하드웨어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S는 세미컨덕터, 반도체를 설계를 해본 적이 있거나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옆에는 태생이 소프트웨어 기업인지 하드웨어 기업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는지, S하고 /H는 동시에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3대 강자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래는 어떨까요? 애플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하나로 본 기업인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합니다만 3대 기업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오늘의 주인공 엔비디아, 하드웨어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GPU에 포커스를 두고요. 이 기업이 소프트웨어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있다라고도 보기 애매한 기업이에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살짝은 하고 있었던 기업이고요. 구글은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시작한 기업이고 클라우드도 있고 운영체제도 있습니다. 세미컨덕터도 만들고 있고요. 아마존은 서비스로 시작한 기업이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이 맞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강자이고요. 그리고 세미컨덕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있는 운영체제를 본인한테 최적화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메타는 어떨까요? 메타는 소프트웨어를 시작을 했는데 클라우드를 할 수 있는 역량은 있는데 좀 애매하고요. 운영체제 없고요. 반도체 없습니다. TSMC, 하드웨어 업체죠. 설계 기술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 역량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기업입니다. 브로드컴, 네트워크 반도체 등등 특수목적 반도체를 잘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드웨어 기업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약간 애매합니다만 저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고 싶어요. 자율주행이나 이런 목적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만드는 능력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각 회사들의 미래를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의견들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같이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